저녁 8시. 여덟 평의 조그마한 이 공간에 특별한 사람들이 찾아온다. 자, 드디어 2022년이 다가왔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2년이 오긴 오네요. 월드컵이 20년 전. 그렇죠. 뭐 밀레니엄 얘기하고 막 그랬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2년이에요. 네. 자, 2022년 올해는 뭐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네, 소원. 뭐니 뭐니 해도 마스크 벗고 가고 싶은데 마음껏 가는 거. 저희 지금 아이가 큰애가 이제 올해 중학교 맞아요. 3학년이 되는데요. 네. 중학교 졸업하기 전에 고등학교 가기 전에 어디 해외여행 한번 가보자 했었는데 네. 갈 수 있을까요 지금? 아이, 어떡해. 3년째 기다리고 있어요. 저도 일단은 코로나가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고 완전히 네. 그게 네. 제일 첫 번째고 또 하나는 제가 개인적으로 새로운 일을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 뭐죠? 어. 파헤쳐도 되나요? 아니요 안 되나요? 네, 새로운 일이 좀 잘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도 관계 있는 일이죠. 인가요? 관계가 없을걸요? 그 저번 얘기하신 건 다르네요. 저는 뭐 올해 다들 더 많이 사랑하시는 한 해가 뭐야, 또 이렇게, 필터게. 이렇게 내 자신을 이제 포장하면서 갑자기 모금 나가는 그러니까는. 자, 뭐 오늘 뭐 그 우리 소원도 얘기했으니까 이 기록에 남아 있으니까요. 뭐 해가 지날 때쯤 어느 정도 이게 맞아 떨어지는지 한번 그 체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뭐 과학자들이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미래 예측할 때 뭐 100년 후에, 1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이다. (10년) 후를 좀 예측해 보죠. 과학자들 입장에서 10년 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저는 일단 그 우주여행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10년 만에? 네네. 하긴 뭐 벌써 이제 벌써 이루어지고 시작했기 있긴 때문에 하니까. 10년 후 정도면 꽤 대중화되어 있지 않을까. 네네. 지금 가격이 근데 어마어마하던데요. 이제 원래 비행기도 처음에는 어마어마하게 비쌌거든요. 지금 아, 워낙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여행도 처음에는 비싼데 10년쯤 지나면은 10년? 10년 지나도 그래도 억 단위는 아닐까요? 억 단위에서는 내려올 것 같아요. 진짜요? 억 단위 이하로 내려올 것 같긴 해요. 오. 신혼여행으로 일생에 한 번 이벤트 이 정도면 그렇죠. 뭐 한 번 시간이 너무 가볼만 짧아서 좀 하겠네요. 예. 문제긴 하지만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10년 후에? 저는 10년 후에 일단 바뀐 거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서로 간의 이렇게 그 관계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많이 바뀌어 있을 것 같고요. 안전한 관계 요즘에 사실 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들은 저는 사실 인공신체거든요. 인공신체?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신체 어느 부분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교체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사실 이미 기술은 다 나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팔 바꾸고 다리 바꾸는 분들은 이미 다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현실적인 문제, 가격 너무 비싸고 네. 그다음에 이제 윤리적인 문제, 거기다 네. 뭘 달지 알 수 없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상용화는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윤리적인 문제가 지금 복잡한 네. 얘기긴 하죠. 네, 그래서 워낙 이해관계가 다 충돌하기 네, 때문에. 그리고 그게 그 사실은 왜 신체를 뭔가 바꿔 낀다고 하는 경우에는 네. 우리는 손이면 손 바꿔 낀다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여기다가 뭘 달지 알 수가 없어요. 뭐 무기를 달 수도 있고 뭐 다른 걸 달 수도 문제.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가능성이 생기면 다 가능하니까 이게 사실은 허용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기술이 굉장히 좋은 기술이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것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보급이 됐으면 좋겠어요. 10년 후 정도면은 네. 그렇게 네. 예측을 좀 하시는구나.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미 기술은 나와 있으니까 바람. 그게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뭐 미래를 예측해 보는 게 사실은 굉장히 흥미롭기도 하고 좀 두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렇게 예측했던 것들이 실제로 현실화된 것들이 많이 있죠. 네. 그 사실 이게 뭐 예측은 과학자들도 하지만 그 더 네. 잘하는 사람들이 SF 작가들이 네. 네, 아, 그래요? 미래 예측을 훨씬 더 잘해요. 근데 누가 먼저요? 그 작가들이 먼저요? 과학자들이 그걸 보고 아이디어 얻어서 이거 연구해 볼까? 아니면 오히려 후자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 거를 그 따와서 이걸 화면에 옮겨볼까? 어떤 게 SF 작가들이 오히려 더 앞서가는 경우가 많아요. 아, 진짜요? 실제로 그냥 상상이니까 그냥. 네. 그렇죠. 스타트랙 영화는 작가들이 만든 거잖아요. 네, 그 영화에 나온 모티브로 지금 연구 주제를 잡고 있는 사람도 많고. 현실화된 게 네, 있나? 그게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게
휴대폰 나오거든요. 스마트 그 이동식 휴대폰, 아, 그랬었나? 태블릿 같은 거 나오고 어머 어머 어머. 네, 나와요. 그게 60년대 건데 아. 네. 그런 거 나오고. 그러면 SF 작가들은 거의 반과학자랑 그래서 실제로 볼수 그 있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SF 동네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 하나 있거든요. 네. 그 심술통이라고 옛날에 우리 유행했던 작가분이 이정문이라는 화백이 계시는데 그분이 1965년에 2000년이 어떻게 될 건가라는 그 그림을 그린 게 있어요. 어머 근데 그게 대우 맞아요. 어머. 네,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그 TV하고 전화, 작은 소형 TV 전화가 65년에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네, 그게 예측을 했고 어머 태양열 발전, 어머. 네, 그리고 움직이는 도로 움직이는 도로? 네. 그건 있죠 지금. 아 이거 네, 에스컬레이터 네. 그거 무궁화급. 네, 무궁화급. 아, 움직이는 도로. 예. 그리고 그걸 어떻게 생각했지? 청소 로봇, 원격 진로, 뭐 원격 학습, 컴퓨터 상용화 이런 거 다 거의 진짜 65년에 어머. 예측을 했어요. 아. 실제로 미국에서요, 1967년에 그때 1967년이면 20세기가 3분의 2 정도 지나간 시점이잖아요. 네. 그때 조사를 한 적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앞으로 20세기가 끝날 때쯤 어떻게 변할까? 그 조사한 걸 보면은 거기 뭐가 나오냐면은 그때 막 컴퓨터 도입 초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네. 앞으로는 컴퓨터로 금융거래나 이런 것들 다 할 것이다. 뭐 이런 예측들이 이미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거는 맞는 게 있었고 틀린 것도 되게 많은데 당시는 이제 고층 건물이 많아질 것까지는 예상을 했는데 네. 고층 건물이 많아지니까 건물과 건물을 도로로 이어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할 거다.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 아. 예, 왜냐면 교통체증이 너무 심할 것 같으니까. 하늘다리. 근데 네. 그게 사실 우리나라에는 세종시에 있어요. 네. 세종시. 세종시의 모든 정부 청사가 다 옥상으로 이어져 있거든요. 진짜요? 네, 사실. 아, 맞아. 항상 자료 화면으로 나오는 그 네, 건물 그래서 얘기예요. 비슷하게 만든 것도 있는데 사실 모든 도로들이 그렇게 되지는 않았고요. 네. 그다음에 뭐 다들 뭐 떠서 뭐 헬리콥터라든가 아, 네네. 아니면은 뭐 자동차가 떠서 움직인다 뭐 이런 것들은 다 맞아. 예상을 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이제 비용 문제로 그다음에 너무 가능은 한데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다 사라졌고요. 근데 또 반면에 망언을 한 사람들도 있죠. 대표적인 게 빌 게이츠 망언 이런 거 아세요? 네. 빌 게이츠가 1981년에 본인이 컴퓨터 MS-DOS 만들어 놓고 뭐라고 했냐면 보통 사람들의 컴퓨터 용량은 640kB면 충분하다. 아. 되게 적은 거. 640kB 요즘 사진 한 장 저 정도 안 돼요. 네. 아니 뭐야 그게? 아니 40년 전에 예측한 아니, 거. 약간 농담으로 한 게 아니고. 아니요, 진짜 진지하게요. 아 진짜요? 진지하게? 네, 예측을 못한 거죠. 이렇게 그때는 많이 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네, 진짜. 진짜 완벽한 사람은 없네요. 근데 그 이정문 화백 그림 중에서도 안 된 게 네. 달나라로 수학여행을 간다라는 게 있거든요. 달라서. 네. 네, 그거는 아직 멀었죠. 그쵸. 네, 그것도 멀었고 사실 예측 못한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인터넷을 예측을 못했어요. SF 맞아. 작가들이 인터넷 사실 인터넷을요? 지금 우리 세상을 많이 바꾸고 있는 게 네, 인터넷인데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인터넷을 예측한 과학자가 없어요. 그 작가들도 태블릿 PC랑 이런 걸 다 예상했으면서 네. 인터넷은 네. 예상을 못했네요. 그냥 쌍방향 정도로 예상했지 이게 그냥 아. 정보화라는 개념이 잘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정보 자체가 산업이 되고 여기서 모든 네. 것들이 결정이 되고 우리 그 삶 속으로 이렇게 그 깊숙이 들어올지 상상도 못했는데 이 정보 없이 이제 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그 어떤 SF 작가도 예측 못한 21세기의 직업이 있습니다. 대리운전이라고. 아 정말요? 오히려 당연히 자율주행이 될 줄 자율주행은 알았죠. 아. 네, 그래서 예측을 대리운전이 21세기까지 남아있을 거라고 아무도 예측을 못했어요. 아, 그럼 앞으로는 그 대리운전 사업도 사실은 그렇게 아주 그 전망이 밝지는 않네요. 자율주행이 당연히 되면 없어져요. 나오면은 없어지겠죠. 사실 네. 제 생각에는 앞으로 너무 많은 정보를 시작하자마자 네. 어떻게 살아야 되지? 우리 생활 패턴을 가장 많이 바꿀 것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이라고 봐요. 그렇죠. 운전하는 이동 시간이 시간이. 아주 줄어들기 때문에. 이동 시간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동할 때 할 수 있는 게 늘어나는 그렇죠. 이동하면서 거죠? 이동할 수 네, 있고 이동하면서 그리고 할수 사실 있는 거죠. 자율주행으로 다니면 차가 막히질 않아요. 다들 길게 스마트가 알아서 되니까. 하니까. 네. 네.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들은 그래서 핸들을 없앤다고 하죠. 왜냐하면 인간이 끼어들면 방해가 되니까. 핸들과 인간이 조작할 수 있는 모든 거 없앤다고 하는데 이거 하다 보니까 재밌는 말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네. 앨런 케이라는 컴퓨터 과학자가 미래를 예측하는 건 사실은 불가능하다. 미래를 예측하고 싶으면 되고 싶은 미래를 발명하면 된다. 아.
얘기했는데 그 만들어가는 말이 예측이네요. 근데 만들어가는 사실 예측. 우리 과학자들이 코로나 네. 자체를 예측하진 않았지만 네. 몇 년 전부터 그러니까 벌써 20세기 초반부터 어떤 질병의 대유행은 있을 거다. 근데 당시 이제 예측했던 건 코로나는 아니었고 독감이었었어요. 왜냐하면 독감의 10년 주기설, 20년 주기설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아. 실제로 20세기 초반에 있었던 인플루엔자 대유행처럼 네. 독감이 주기적으로 한 번씩 유행을 하던 시기가 있었고 그때보다 훨씬 더 사람들이 늘어났고 또 그 20세기 초반에 조류 독감이 사람한테 전염된다는 것도 이제 알려지면서 그게 들어오면 진짜 크게 일어날 거다. 어머. 그래서 사실은 연구가 계속 진행이 됐었는데 코로나는 예측 못했다고요.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미 수십 년 전에 발견은 됐는데 얘가 한 번도 인간에게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킨 적이 없어요. 아, 정말요? 네, 그럼 되게 이것도 순한 바이러스였던 거예요. 아, 원래 있던 네, 애예요? 원래 있었어요. 이미 원래 1950년대 발견이 됐었고 네. 예,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까지 다 알려는 졌었는데 별다르게 큰 병을 안 일으키니까 연구를 안 했던 거죠. 굳이 연구할 필요가 없는 그쵸. 거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나와서 갑자기 얘가 독성을 가지게 되니까 과학자들이 놀랬던 거죠. 이게 뭐지? 이러면서. 그러면 이게 원래 인간한테 해가 없었는데 네, 아니 약간 들어오지 못했었는데 아니 인간에게 들어왔었어도 네. 그냥 가벼운 감기 정도였어요. 아. 그러니까 그냥 무시하고 살았죠. 그냥 네. 감기는 그냥 늘 걸리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변이를 일으켰고 그게 독성을 가지게 된 거였죠. 알았으면 좀 미리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알았어도 못 막았을까요? 그런가요? 한 번씩 이렇게 대유행이 지금 계속 탈해지네. 불러요. 네. 과학기술로 미래를 예측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중요한 게 또 자연재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연재해 네. 이게 사실 너무 끔찍한 일들이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고 특히 산불 같은 경우는 뭐 한 번 일어나면 피해가 뭐 어마어마하니까 이런 것들 뭐 예측 가능합니까? 그 기억나세요? 동해안 산불 네, 2000년도에 발생한 동해안 산불이 2000년 4월 7일 날 시작해가지고요 무려 8일간 그때 예, 끔찍했지. 지속이 됐다고 해요. 이게 고성에서 강릉 그리고 속초, 동해까지 가고 네. 그 다음에 경북 울진군까지 퍼졌다고 합니다. 이게 저희 대한민국에서 진짜 제일 큰 그런 화재라고 하더라고요. 네, 전 잘 기억이 안 나요. 그 일이 일어나고 뭐 한참 후에 몇 달이 지난 다음에 그쪽 갈 일이 있어서 해안도로를 가는데 그때까지도 약간 그 탄내가 좀 이렇게 나는 것 같은 공기에 아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8일. 네, 어마어마한 거죠. 네. 뭐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지만 또 뭐 캘리포니아에서도 뭐 계속 막 몇 달씩 뭐 타고 네.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또 제가 예,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예. 네, 역시. 네. 호주 산불. 호주 남동부 대규모 산불이 있었죠. 2019년 9월 2일 발화, 2020년 2월 13일 진화. 네. 한반도 면적의 85%에 해당하는 숲이 화재로 소실이 됐고요. 산불로 인해 사망자는 28분이나 네. 예, 그리고 야생동물, 파충류, 조류만 집계한 바로는 약 5억 마리가 솟아 시드니 서부 지역은 섭씨 48.9도에 도달하며 당일 지구상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이라고 예, 기록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는데요. 미국 캘리포니아. 2018년 11월 8일부터 3주 동안 이어진 대형 산불. 1,600여 채의 집을 전소, 85명 사망. 불타버린 면적만 서울의 3배가 넘는데요. 네. 아니 한반도의 끔찍하네. 85%면은 그냥 대한민국이 그냥 그쵸. 사라진 건데 그렇죠. 북한까지 네. 합쳐서 다. 그냥 다 사라진 거잖아요. 네. 너무 무섭고 끔찍하지 않나요?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면적이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진짜 그 탄 면적을 계속 운전을 하고 간다고 생각해도 수시간을 계속해서 가야 되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규모가 어마어마한 건데. 실제 호주의 그 지역에 굉장히 좋은 천문대가 있었거든요. 네. 옛날에 아주 오래된 천문대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어머, 아 그게 사라지고 굉장히 안타까운. 불 때문에. 진짜 안타깝다. 네. 네. 실제로 산불이 그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최근 10년 새 산불 발생이 30%나 늘었대요. 10년 만에. 그러니까 이건 뭐 어마어마한 거죠. 1990년대에는 산불 발생일이 연평균 104일이었는데 2020년대로 들어서면서
170일로 늘었다고 하니까 이게 뭐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거예요. 진짜 예. 많이 늘었네요. 심각한 겁니다. 네, 진짜 심각하네. 이거 어떡하지 이거?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네. 산불이 왜 점점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원인을 생각해 보면 크게는 하나는 인간 탓이고 예, 두 인간이 번째는, 많이 있죠. 예, 예. 그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요, 우리나라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겨울? 아니요, 식목일이에요. 식목일? 아, 그래요? 식목일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가 산불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아니 시기예요. 왜요? 그날 산에 가거든요. 아. 실제로 산불의 60%는 봄에 일어나고요. 어머. 봄이 건조한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나들이를 많이 하고, 그리고 정오에서 3시 사이라는 건 사람들이 나들이 하던 시기잖아요. 그때 네. 사실 제일 많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산불을 방지하는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입산 통제. 사람의 원인인 게 사실 굉장히 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연적인 원인이라고 해요. 뭐냐면 날씨가 건조하다거나 아니면은 요즘에는 또 그 나무를 연료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네. 숲이 굉장히 조밀하고 빽빽하거든요. 건조한 것이 지속이 되는 이유 자체가 사실 크게 보면은 기후 변화, 지구 온난화의 일환이고 빽빽해진 것도 사실 사람들이 나무를 안 베가서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어찌 보면 다 인간 탓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사람이 없어지면 되는 건가요? 아니, 그렇게 무슨 사람이 소리를 없어서 하세요? 딱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이미 뿜어놓은 그 음식 기체가 너무 많아서 네, 몇백 네, 년은 네. 갈 것 같아요. 원래 산불은 예전부터 항상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이제 최근에 더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게 건조한 기후가 많아지니까. 건조한 예. 기후가 많아서. 건조한 기후가 많아지는 게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 그럼- 어떤 곳은 극단적으로 건조해지고 네. 어떤 곳은 막 홍수가 쏟아지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근데 어쨌든 뭐 극단적으로 건조해지든 극단적으로 비가 많이 오든지 간에 숲이 사라지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지구 온난화에 더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근데 그 산불이 온난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면 그 온난화 때문이라고 하면 그 수중 기압차가 높을 때 낮을 때를 미리 조금 예측을 해서 그러면 어느 정도는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건조하면은 네. 예측은 할 수 있어요. 아 산불이 날 가능성이 높다. 네. 이런- 하긴 뭐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조심하라고 뭐 하지만 그래도 나가거든요. 나니까. 네. 질문이 있습니다. 음. 건조하면은 산불이 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자연적으로 이제 불이 나는 거면은 그럼 건조해서 그 열 때문에 아, 아니면 계속 이렇게 그렇죠. 비벼져서 마찰이 되기도 하고 마찰 되기도 때문에. 번개가 이제 치기도 예, 하고. 번개를 번개? 맞으면은 번개는 비 오기 전에 비가 안 와도 안 와도 번개는 예, 번개는 칠 수 있어요. 마른 병게. 예, 마른 번개가 마른 그러니까 하늘에 날벼라. 그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스마트하시. 네. 제가 또 이렇게 뽐내봤습니다 지식을. 그렇기도 네. 하고 사람들이 이제 무심코 버린 불씨가 네. 날씨가 축축하면 그냥 꺼지는데 건조하면 확 불어오르는 거죠. 이게 제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 산불에. 그렇죠. 네. 사실 굉장히 공포스러운 얘기죠. 네. 산불. 근데 뭐 과학자 입장에서 이거를 좀 어느 정도 예측하고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건가요? 예측은 힘들고요. 사실은 감시를 잘해서 네. 빨리 초기에 진화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인공위성을 좀 많이 활용을 하니까 인공위성. 인공위성 같은 걸로 보다가 바로바로 이제 이상 네. 현상이 나타나면 경보를 울려서 빨리 끄는 게 제일 그- 좋은 방법이라고. 예측보다는 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비. 뭐 건조 지수가 얼마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은 네. 이제 그 입산을 통제를 하고 그리고 어떤 지역의 산림이 너무 빽빽하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솎아내기도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감시하고 그 감시 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위성이라든지 그렇죠. 헬기를 통해서 대비를 하고 감시를 있어야죠, 하고 이제. 하는 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아 결국은 아주 기본적인 거네요. 네. 예, 조기 진화하고 시민 의식 이런 거. 예. 온난화가 불러온 여러 가지 공포스러운 상황들이 있지만 산불도 산불이지만 사실 이 태풍도 이게 우리가 늘 겪고 있으면서도 점점 더 강해지고 심해지고 아주 끔찍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와중에요. 그 강력한 태풍이 우리나라를 어디에 오고 갔나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역대 1강수량이 가장 많았던 1위가 2002년도에 있었던 루사입니다. 네, 루사. 기억나요? 루사 기억나요? 루사 기억나요? 끔찍했어, 끔찍했어. 네. 아, 정말요? 그게 87cm나 이제 비가 왔다고 해요. 네. 1위. 네. 네, 1위 1위 강수량. 거의 1m 정도 온 거니까 어우 진짜 이 정도? 그냥 첨벙 그냥 물이었겠는데요. 도로가 다 네. 그냥 강물 같이.
또 이제 최대 강풍. 네. 네. 최대 순간 풍속이 1위였던 태풍은요. 2003년에 매미였습니다. 네, 매미. 그건 제가 잘 압니다. 매미 잘 아시나요? 그때 저희 집 지붕이 날아갔거든요. 어머. 그래. 지붕이 날아갔어요? 네. 그때가 추석 때였어요. 어머.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맞아요. 고향에 내려가 있었는데 고향이 그 바닷가 쪽. 그 제가 이제 고향이 마산하고 이제 고성 경계쯤에 있는 시골인데 네. 거기가 태풍 매미의 상륙지였어요. 딱. 와. 네. 어머. 정확하게 그 지점에 상륙을 하는 바람에 네. 아, 그래요. 지붕이 날아가고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게요. 순간 풍속이요. 이게 216km. 네. 네. 그래서 담벼락도 그냥 다 무너지고 지붕도 다 날아가고. 다치신 분 없으신 거죠? 네, 사실 집에 있는데 집이 흔들리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자동차로 대피를 했어요. 자동차로. 집이 흔들릴 네, 정도였다고요? 흔들리는 거 느끼고 위험하다 싶어서 어머니 모시고 자동차로 어머머. 대피를 했는데 네. 아침에 나와 보니까 지붕이 날아갔죠. 어머. 와. 근데 차 운전도 되게 무서워. 운전을 하지 않고 그냥 차 안에서, 차 안에서. 네. 아. 차가 날려갈 가능성은 별로 없기 때문에. 네. 진짜요? 아, 집이 흔들릴 정도면 그 어마어마한 건데 사실 뭐 네. 이렇게 뭐 시속 몇 킬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잘 알아듣기 힘들잖아요. 네. 태풍 기준이 초속 17m가 넘어가면은 태풍이라고 하거든요. 아. 근데 200km가 넘었잖아요. 200 어마어마한 거죠. 그게 그저 200킬로 넘어가면 보통 이런 그 사람 날려갈 수 있어요. 집이 흔들릴 정도의 네. 거의 지진에서 느껴지는 그런 지붕이 날아갔다니까. 지붕이 저 날아가고. 우리 저기 저 떨어진 이웃집 지붕으로 떨어졌어요. 그 집. 와. 굉장히 위험했겠네요. 그럼 집 안에 계셨으면은 사람이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요? 끔찍하네요. 집은 울려졌기 때문에 다쳤을 거예요. 있었으면. 네. 굉장히 아이고, 위험해요. 너무 위험하다. 정확하게 기억하시겠네요. 매미에 대한 기억은 아주 뚜렷합니다. 그냥 매미를 보셔도 깜짝깜짝 놀라요. 그 저기 그러니까요. TV에 나오는 네. 그 수혜 이재민 그렇죠. 네. 그쵸. 어떻게 다시 지붕은 덮어 놓으시나요? 다시 이제 집은 다 수리했고 집을 다시 지으셔야 돼요. 거의 다시 짓다시피 아무리 그래도 지붕이 날아간다는 건 정말 끔찍한 일이네요. 네. 근데 뭐 우리나라 상황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최근에 독일에서도 그 어마어마한 그런 그 태풍 사고가 있었고 전 유럽이 또 그 계속 지금 뭐 예전엔 정말 볼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자연재해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온난화가 원인이겠죠? 태풍이라는 게 열대 지방에서 만들어지는데 네. 네, 물이 많이 증발을 해서 네. 증발을 해서 수증기가 쭉 올라가다가 네. 위에 가면 차가워서 다시 액체로 바뀌거든요. 네. 그러니까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가 그때 가진 에너지를 다시 뱉어내는 거예요. 아. 네, 그때 이제 그것 때문에 바람이 생기고 막 그래서 아. 되는 거니까 수증기가 많이 증발이 되면 태풍이 강해져요. 그래서 되게 뜨거운 지역에서 그렇죠. 네. 일어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일구 온난화가 태풍을 많이 일으키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로 오는 태풍의 숫자도 늘린다고 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적도 지방은 뜨겁고 극지방은 차갑잖아요. 네. 그 사이에 제트기류라 그래서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어요. 왜냐하면 서로 온도 차이가 많이 나니까. 네. 일기예보에서 많이 들어보긴 예, 했는데 근데- 왜 제트인지 모르겠어요. 네. 약간 이렇게 되나? 이렇게? 아니요. 제트기. 예, 제트기. 아, 제트기. 제트기가. 아, 좀- 제트기. 네. 바람 빠르니까. 제트기가 네, 아니라 네, 네. 아. 네.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은 배워야 제트기류가 일종의 벨트처럼 네. 이게 중위도 지방 이렇게 띠처럼 돼 있어서 이게 잘 못 네. 올라왔는데 네. 이게 온도 차이가 적어지다 보니까 얘가 네. 약해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걸 뚫고서 많이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 우리나라 쪽으로 태풍이 발생하는 개수가 적어지는 해도 우리나라를 지나가는 태풍의 개수가 자꾸 늘어나고 있대요. 근데 태풍이 이제 그 폭우를 함께 그 얘네 데리고 네. 오잖아요. 그래서 네. 독일 얘기 잠깐 했었는데 네. 거기 100년 만에 어떤 폭우가 내려가지고 어마어마한 사상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고 또 유럽에도 전에 볼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폭우, 홍수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어머. 이것들도 다 지금 말씀하신 거랑 관련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수증기가 그만큼 많이 증발을 해서 태풍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위로 올라오게 되면 아무래도 기온이 떨어지니까 네. 내려야 되잖아요. 네. 근데 처음부터 수증기가 많이 들어 있었으니까 폭우가 많이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온난화가 심각하구나. 그러니까 바다에 있을 때는 계속 수증기 공급을 받으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육지로 오면은 이제 약해지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비를 뿌리는 거죠. 육지에 도착을 하면. 그러니까 홍수도 나고 뭐 바람도 불고
기후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네. 뭐 그 외에도 또 어떤 것들을 우리가 조금 알아둬야 될까? 어떤 문제들이 더 있을까요? 심각한 것들이 굉장히 많죠. 사실 제일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해수면이 높아지는 거예요. 해수면이 높아지는 거 아, 몰디브 사라지잖아요. 많이 높아지고 있나요? 지금 이미 많이 높아져 있고요. 아 진짜요? 네. 그리고 약간 천문학적인 현상하고도 관련이 있는 게 밀물과 썰물을 일으키잖아요. 네. 이제 이게 달하고 태양하고 인력이 같이 이제 결합이 되면은 더 강해지는데 그때 밀물이 더 강해져요. 아 예. 그러면은 해수면이 평소보다 훨씬 갑자기 올라가 버리게 되거든요. 이게 얼마 안 남았어요. 한 2035년 정도에 그렇게 될 위험이 35년 정도. 35년? 그런 것도 걱정이 되고 네. 저는 이제 또 질병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물이 쓸고 지나가면 네. 수인성 질환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 물을 통해서 오염되는 그런 아. 콜레라 바이러스라든가. 같은 거. 왜냐하면 그 물이 깨끗한 물이 아니잖아요. 네. 거기 뭐가 섞여 있을지 알 수 없으니까. 아, 맞죠. 그리고 축축하면 사실 병이 많이 나고. 맞아. 그래서 사실 질병도 굉장히 많이 네, 네. 증가할 거다. 그리고 더워지면 또 이제 온열 질환이라고 해서 열사병, 일사병에 아. 걸리는 사람이 늘어날 거다 해서 사실 건강에도 되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가 희망적인 게 없네. 아, 너무 무섭다. 아, 기후 변화는 정말 네. 진짜 대비를 해야 진짜로 준비를 대비. 그러니까 조심하고. 그렇네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지구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행성에서도 우리처럼 이렇게 뭐 태풍, 뭐 폭우 이런 환경이 비슷한 데가 있나요? 일단 화성이 네. 모래바람이 많이 불어요. 모래바람. 모래가 그냥 화성 전체를 뒤덮을 때도 있어요. 근데 바람이 그- 불면은 공기가 공기가 있다고 있어요. 있으니까. 공기 이동이 있고 있는데 공기가 그 모래를 날려가지고 그러니까 어떨 때는 화성 중력이 있나요, 화성은? 지구의 3분의 1 정도로 약하긴 한데 그럼 그냥 약간 이렇게 네, 예. 이렇게 다니는. 근데 마션 영화 보면은 사실 처음에 그 모래 바람에 날려서 이제 사고가 맞아요. 나거든요. 사실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 공기가 너무 적기 때문에 아, 너무 모래 바람을 일으킬 정도는 되지만 사람이 날려갈 정도는 아니고요. 약간 미풍 정도. 미풍 정도, 예, 꽃길 날릴까 말까 하는 수준. 아, 약간 진짜 옷깃 날릴까 말까 하는 그 그건 좀 수준이었어요. 로맨틱한데요? 화성의 미풍. 화성의 밀품이 약간 굉장히 로맨틱하네.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제가 네. 본 거에 의해서는 사실 그 태양계에도 비가 내리는 곳은 있대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금성에도 비가 내리고 아. 토성의 위성인 타이탄에도 비가 내리는데 다만 금성은 너무 뜨겁기 때문에 네. 거기 내리는 비는 물이 아니라 황산이고 주로. 황산? 그다음에 예, 네. 그 맞으면은 다 어떻게 녹아버리는 그 황산이고요. 너무 무서운 네, 게 아니에요? 타이탄의 경우에는 너무 추워서 네. 하지 거기는 말아야겠네. 메테인. 메테인. 메테인이 사실 네. 영하 182도가 돼야 액체가 되는데 네? 그게 비로 내린대요. 그러니까 그게 그럼 얼음이 내린다고 해야 되나? 아니요, 비가 액체 액체 상태로 메탄이에요. 내리는데 아. 액체 메탄 그 메탄이 상태에 얼음이 오는 게 아니라 네. 이제 기체로 있다가 액체가 되는 거죠. 그때는 그러니까 기체로 기온이 있던 게. 원래 굉장히 메탄은 낮은 거죠. 지구에서는 기체로 있잖아요. 항상. 아 이렇게 네. 여기 근데 이제 따뜻하니까. 아주 온도가 내려가면 액체가 되어서 메탄 바다가 있어요. 아예 상상도 안 될 네, 만큼의 메탄호수가 이 있고. 얘기. 그래서 혹시 타이탄에 생명체가 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액체가 있기 때문에. 액체가 있어요. 생명체는 반드시 액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거기는 물은 아니지만 네. 어쨌든 액체 메탄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생명체가 네.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액체에서 생명체가 있을 수 있나요? 있을 수는 우선은 있어요. 액체니까. 근데 일단은 상영도 정확하게 거기에 그 적응을 한 또 다른 예, 완전히 그러니까 알지 왜, 못하는 거죠. 얼마 전에 또 금성에서 포스핀이라고 생체에서 나오는 분자가 금성에서 발견이 됐다라는 보고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금성은 그렇게 뜨거워서 사실은 아무것도 못 살 거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닥이 아니라 네. 대기 중에 있을 거다. 떠다닐 거다. 떠다닐 네, 거다. 그냥 거기의 온도는 지구의 온도와 비슷하거든요. 그러면은 약간 거기에서는 그게 발전이 돼가는 거잖아요. 진화? 그것까지 아직 확실히는 몰라요. 아직 왜냐면 그게 이제 처음에는 아주 많이 발견됐다고 알려져서 네. 많이 기대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정도 또 아니라서 아, 네, 약간 그래요? 실망하고 있는 네. 상태인데 많이 네. 진짜 많이 네, 실망하셨는데요? 금성이 또 너무 뜨거우니까 뭘 보내면 네. 계속 고장이 난대요. 아. 이게 버티지 못하고 오랫동안 탐사를 못하고 아, 그리고 또 해왕성에는 다이아몬드 우박이 내립니다. 어머. 뭐 어디 가요? 해왕성? 해왕성 빨리 적어. 네. 우선 잠깐만요. 네, 해왕성. 그러니까 다이아몬드가 사실 지구에는 되게 귀한 거긴 한데 네. 아, 이게 그쵸. 그냥 사실은 탄소 덩어리거든요. 네, 탄소 덩어리예요 그냥. 네, 그쵸? 그러니까 맞아. 탄소가 고온 고압이 되면 그냥 다이아몬드가 되는 건데 네네. 네, 탄소는 우주에 많거든요. 네, 많으니까 그게 이제 압축이 되어서 해왕성에 가려면 힘든가요?
그냥 인공 다이아몬드를 얼마나 사시면 그러니까. 그쵸, 인공 차이가 다이아몬드 나올 그렇게 것 같은데. 만들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인공 다이아몬드 그런 식으로 만들잖아요. 네. 그냥 그걸 사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해왕성 갈 돈이면은 지구에 있는 다이아몬드 거의 다 써서 드릴 수 있어요. 그러네요. 못 가는 걸로. 아 근데 이렇게 그 문명이 우리보다 훨씬 좀 앞서가고 발달해 있는 그런 행성에서 그 온난화나 우리가 그 겪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먼저 이제 해결한 곳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좀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온난화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왜요? 지구가 온난화가 전혀 없다면 지구 온도가 영하로 내려가요. 네. 그래서 아 막이 없어지니까. 예. 그러니까 지구가 어느 정도 지구 온난화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영상 온도가 있고 액체 상태의 물이 있고 그래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난화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지금 온난화가 더 더해져서 문제인 거죠. 너무 이제 심각해져. 그런 식으로 계속 더해져서 된 행성이 금성이에요. 너무 금성이 무서워요. 금성이 처음에는 지구랑 비슷했어요, 환경이. 어머 네, 진짜요? 비슷했는데 거기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지고 점점 더 많아져 버리면은 그러니까 계속 가중이 되는 거죠, 온난화가. 그러면 그래서 이제 표면 온도가 400도가 넘어요. 그러니까 금성이 수성보다 더 멀리 있는데 더 뜨거워요. 금성이. 왜 그래요? 온난화 때문에. 아 온난화 때문에. 네. 대기가 거의 다 이산화탄소로 되어 있거든요. 대기가 다 이산화탄소라서 우리도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이대로 얘기예요.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온난화는 가중이 되면 점점 가중이 돼요. 끔찍하다. 네. 너무 끔찍하고 너무 400 도요? 무섭다. 네, 사실 네. 그 네. 이산화탄소의 비중이 대기 중에 0.03% 있거든요. 네. 근데 요 0.03%의 이산화탄소만으로 지구의 온도를 15도 이상 올려놨어요. 이게 네. 없으면 15도 이상 낮을 텐데 어머. 올려놨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시작은 좋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0.01% 온난화 덕분에 살고 있는 거예요, 네. 사실은. 생명체도 생겼고. 어마어마한 그런데 이제 그걸 더해버리면 사실 지구 자체는 괜찮아요. 그리고 생명체 자체는 괜찮을 거예요. 그 우리가 문제지. 우리가 문제지. 인간이 문제인 아, 거지. 인간이 문제인 생명체들은 거지. 또 다른 생명체들이 나타나서 적응해서 살 거예요. 뭐 지구는 또 어떻게 하든지 파란 별로 또 이렇게 네, 약간 실제로 변형되겠지만 일종이 지금까지 5번 대밀종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도 살아남았잖아요. 어쨌든 생명체는 살아남고. 근데 이제 5번의 대밀종 중에 특징은 네. 최상위 포식자는 항상 밀종을 했어요. 네. 최상 우리잖아 하고 있어. 지금 현재 최상위 포식자는 인간이죠. 인간입니다. 우리잖아 했을 때 너무 무서웠어요. 아니라고 믿고 여기 싶었는데. 다 피디님 뭐 여기다. 카메라 감독님 다 우리. 와 진짜 너무 무섭다. 끔찍하네, 이렇게 진짜. 400도. 그러니까 뭐 지구를 지키자가 아니고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네. 뭔가 지구야 해야 돼요. 미안해가 아니라 네. 사실 후손들아 미안해요. 아, 네, 후손들아 미안해요. 그 지구한테 미안할 거 없어요. 지구는 어차피 다 끝도 없이 버틸 건데 인간이 문제인 거죠. 진짜. 사실 뭐 지구는 크게 걱정할 게 없겠네. 지구 네. 입장에서 뭐 조금씩 변해도 그러니까 또 그냥 늘 이렇게 지구를 살립시다 하고 이래왔으니까. 하는데 지구 입장에서는 나 걱정하지 말고 니들 걱정해. 니들이나 살아. 지구 입장에서 웃기고 그렇지. 난 잘 있을 거야. 니네들이랑 걱정해야 그 그거는. 아니요. 사실 지구 입장에서는 이렇게 피부에 붙어 사는 박테리아 정도겠죠 인간이. 그러니까 니들이 아마 죽을걸? 이런 게 있죠. 갑자기 되게 작아지. 네, 너무 작아진다. 경주 지역에서 규모 5를 넘는 강력한 지진이 2번이나 발생했습니다. 이번에 또 지진으로 옮겨. 지진 태풍을 이어 이제 지진인가요? 이게 지진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늘 생각해오고 맞아요. 남의 나라 얘기라고 생각했죠. 뭐 일본 저긴 안 해. 저 끔찍하다. 참 안 됐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막 일어나고 있죠. 포항에서 정말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고 지진도 이제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 경험해 보신 분들 있으십니까? 지진. 저는 한 번도 없어요. 저는 포항 지진 때 살짝 느꼈어요. 어. 네, 그렇게 민감한 스타일이 아닌데 어머 아니 그 진짜요? 자연재해를 굉장히 많이 자연에 노출이 되세요 자꾸. 아니 살짝 느꼈어요. 살짝. 아 그래서 뭐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지진. 지진이었어요. 네. 포항에서 그 지진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뭐 여러모로 대비가 돼 있지 않아서 네. 그 피해가 굉장히 오래 갔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도 조금 우리가 좀 더 많이 알아둘 필요가 있지 않나 네. 생각하는데 지진이 진짜 역사적으로 아주 큰 지진들이 있었죠. 네, 그래서 제가 또 찾아왔습니다. 아, 저는 아, 네. 이제 열심히 찾아오시네요. 네, 네. 저는 이제 뭐 슬기 PD야. 약간 이렇게 불러주시면 네, 아, 뭐 감사하겠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뭐 감사합니다. 냉정한 사장님. 너무 냉정해. 하지만 또 친데레라. 예. 이 정도면은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똑똑해지고 있어요. 네. 똑똑해지고 있다고요. 자, 검색 읽어볼게요. 네. 2010년 IT 지진은
지진 규모가요 7.0이었고 50만 명이 넘는 사상자를 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작년에도 지진 규모가요 7.2 규모의 지진이 있어서 또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대지진으로는요 2004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지진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진 규모가 9.1에서 9.3이었다고 합니다. 사망자가요 약 30만 명이 와. 넘었다고 해요. 대부분 이제 쓰나미로 피해를 많이 입었다고 합니다. 네. 그때 엄청났죠. 그때가 그 박싱데이 쓰나미라고 불렸거든요. 박싱데이요? 박싱데이라고 크리스마스 바로 다음 다음 날이에요. 날이었어요. 어머, 네, 그래서 그래서 사실은 이때 휴가 온 사람들, 여기가 네. 되게 휴양 지역 때문에 아! 휴가 온 사람들이 많아서 사실 피해자가 현지인들도 있지만 네. 전 세계에서 오신 관광객들이 맞아. 많아서 잠깐 이거 그래서 전 세계에 뉴스에서 굉장히 봤던 큰 것 뉴스였어요. 같아요. 네. 맞아. 굉장히 큰 뉴스였어요. 맞아. 신혼부부들 엄청 많이 피해를 네, 네. 이게 사실 뭐 30만 명이라 그러면 웬만한 도시 그렇죠. 사이즈인데 그 정도 네. 사망자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어, 근데 이제 지진 얘기할 때 그 판의 경계, 지진 때 이런 표현들을 좀 많이 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뭐 그 어느 정도 익숙한 단어이긴 한데 이거를 좀 쉽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지진이 사실 예측이나 이런 게 어려운 게 네. 땅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땅 속이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네, 지각판이라는 게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고 있는데 판하고 만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만나면은 서로 이제 부딪히면서 예를 들어서 바다 쪽 지각이 조금 더 무거워요. 밀도가 높아가지고 대륙 쪽 지각 밑으로 파고 들어가요. 파고 이렇게요? 그러니까 아, 이렇게. 서로 만나면서 이렇게 쭉 파고 들어가는 이렇게, 거죠. 이렇게. 예.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마찰이 생기겠죠. 네, 네, 마찰이 생겨서 그 지점에서 지진들이 많이 일어나요. 땅이 이렇게 있어. 그럼 그 밑에 또 이렇게 흙 뭐 이렇게 판 두 개가 연결된 거예요? 만나는 거죠. 만나다가 만나서 이렇게 이제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하나가 다른 하나의 밑으로 파고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큰 덩어리 두 개가 큰 덩어리 두 개가 만나서 네, 그죠? 예, 파고 들어가면서 마찰이 생겨서 마찰이 생기면서 그 지점이 일본 바로 옆이죠. 그래서 일본이 그렇죠. 네. 환태평양 조산대 네, 일부. 그 태평양을 삥 둘러서 있거든요. 그 지진대가. 그래서 저쪽으로는 캘리포니아가 있고, 캘리포니아 남부 뭐 그쪽도 네, 뭐 그쪽도 어마어마하죠. 지진 많이 일어나고, 지진 진짜 많이 일본도 일어나죠. 지진 많이 일어나고. 아, 그래서 그 지점들은 특히 잘 일어나는 지점들이 있는데, 네. 근데 또 거기만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지진이라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지진대에 있진 않아요.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 그래도 지진이 일어나니까. 네. 진짜 이거는 예측 불가네요. 그러면 이제 예측이 힘드니까 지진을 예측해 보려고 과학자들이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네네.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영화에서 보면은 네. 막 하수구에서 쥐들 갑자기 막 나오고 그리고 아, 막 맞아. 예, 산에서 바닷가에서 개들 다 기어오고. 네, 그런 거 막 약간 동물을 까마귀들. 보면은 그러니까 지진 전조 현상이라고 이제 많이 알려진 게 있는데 네, 네, 그것도 과학자들이 조사를 했는데 네. 뭔가 예측이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전조 현상은 우연히 그냥 일어나는 경우가 더 많고 그래서 근데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막 개구리들이 수만 마리가 갑자기 맞아. 그러니까 그게 맞았으면 현상 좋겠어요. 과학자들도 네. 그게 네. 진짜 맞다면은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네. 그러기를 바라고 사실은 조사를 했는데 그냥 상관이 없는 게 그러면 이 동물들을 이렇게 허탈하네. 데리고 와가지고 조사를 한 거였나요? 그러니까 그과 지진과 연관성이 그런 특이성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찾아봤더니 특별한 연관성이 없다라고. 걔들하고 뭐 인터뷰한 것 같지는 않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쵸? 그런 인성들은 수시로 일어나거든요, 사실은. 동물들이 뭐 갑자기 움직인다든지 새떼가 몰려다니다든지 그거하고 지진하고 우연히 겹치면 마치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데 알고 까마귀 보니까 날자 배 떨어지는 네, 거. 알고 보니까 그래서 안타깝게도 지진을 예측하려는 모든 시도는 아직은 다 실패. 계속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연구? 그 아마 이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원래 있던 지진이 우리에게 와서 직접적인 피해를 주기 전에 네. 미리 감지하고 대피하는 그렇죠. 정도를 이제 사실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 얘기는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공간은 없다는 얘기네요. 네, 항상 대비를 해야 되죠. 너무 무서워요, 난 선생님. 진짜 올해 나 너무 무서운 걸 경험했다고요, 한국에서 하는 거 너무 벌써. 행복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완벽하게 안전한 건 아니네요. 그나마 그래도 다행인 다행인 거죠. 거. 일본에 다른 비하- 것보다는. 일본에 비하면. 네. 근데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지진도 인재일 수 있다. 뭐 그런 주장도 최근에 네. 뭐 들어본 것 같아요. 인공지진도 있어요. 사람이 네. 원인 위에서 일어나는 지진들.
실제로 예를 들어서 핵폭탄을 실험을 하면서 그 지역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수를 너무 과도하게 퍼내면서 거기 공동이 생기니까 무너지면서 지진이 일어나는 경우도 싱크홀. 있고, 근데 싱크홀이 싱크홀. 그런 작은 지진이 아니라 굉장히 커다란 수준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사실 포항 지진도 인재냐 아니면 자연재해냐 논란이 계속 있는 게 네. 원래 단층이 없는 곳이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단층이 하필 있어서 거기에서 이 지열발전소가 했던 행위가 지진을 좀 더 크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자연재해냐 아니면 인재냐 결론이 나왔어요. 결론이 네, 나왔어요? 정보조사단이 아예 그렇게 인재네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면. 네, 인재네요. 그걸 안 했다고 해서 그럼 지진이 안 일어났을 거냐? 그것도 장담 못해요. 그쵸. 단층이 있기 때문에 네. 지진 예측이 어렵긴 한데 지금 이제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한다 그랬잖아요. 네. 태양 같은 데에서 계속 네. 뭔가를 내뿜어요. 어머. 예. 네. 배에서 내뿜으면은 그게 우주 공간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 먼 우주의 입자들이 그냥 지구까지 날아오는 게 있거든요. 아. 예. 희한하다. 그런 에너지, 그런 입자들이 이제 지구 대기하고 만나면 이제 뮤온이라는 이름을 가진 입자들이 만들어지는데 미온이요? 뮤온, 뮤온? 예, 뮤온. 미온? 저는 MSG 얘기하시는데. 그런 입자들이 지구를 뚫고 지나갈 수 있어요. 예, 우와. 뚫고 에너지가 워낙 크기 에너지가 워낙 때문에. 커서. 예, 지구에 구멍을 낸다고요? 그냥 너무 작아서 예, 표도 네. 안 나고 그냥 지나가요. 작아서. 네. 그냥 이렇게 네,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뚫고 지나간다고요? 통과해서 지나가는 거죠. 통과해서. 사람 몸도 통과해서 지나가요. 내 몸! 네. 아 그래요? 네, 지금 통과해서 지나가고 있어요. 중성미자라든지 그래요? 이런 같은 거 지나가고 있는데 모르잖아요. 지금도요? 네, 지금도. 우리 지하인데? 네, 여기. 네, 다 지나가고 있어요. 하긴 지구도 뚫고 뚫고 가는데. 가는데. 너무 그러니까 신기하잖아. 그게 이제 마그마 같은 게 많이 고여 있고 하면은 네. 그게 흡수가 되거든요. 이제 그런 입자들이. 그러니까 뒤쪽에서 살펴보면은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 입자들이. 그러니까 엑스레이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엑소선을 가지고 뼈를 보잖아요. 네. 네. 그것처럼 그런 입자들을 가지고 땅속을 보는 거죠. 땅속을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느 정도 볼 수가 네, 어느 정도 있으면. 볼 수 있으면 어느 정도 어디에 화산이나 지진이 확률이 높다라는 걸 이제 어느 정도 알 정도는 수 하고 있죠. 막을 수는 없겠지만 대피해서 그렇죠. 피해는 줄일 수 있겠죠. 좀 유택하게 해주시죠. 네. 좀 안심할 수 있게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부탁드릴게요. 아니 근데 네. X 이벤트는 뭐예요? X 이벤트 뭐 이게 뭐 파티도 아니고 뭐 저도 네. X 이벤트 파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제가 또 알아왔습니다. 네. 작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요, 한국 사회에 발생 가능성이 있는 X 이벤트를 선정하고 연구하는 총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요. 거기서 선정된 10대 미래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중 이제 5가지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대한민국 10대 미래 위험표. 자, 첫 번째, 살인 미생물 슈퍼바이러스 역습에 의한 인간 안보 위협. 네, 두 번째, 대연주기 1000년 빈도 이상의 초대형 가뭄 및 홍수의 발생. 네, 그리고 세 번째, 우주 쓰레기와의 충돌로 인한 항법 위성 또는 주요 통신 위성 파괴. 네, 그리고 노후 위성 및 우주 정거장 시설 파편 및 운석 소행성 등의 도심 지역 추락.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가상 융합에 의해 현실 세계가 잠식되고 새로운 세계관이 대체하는 시대의 도래.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말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코로나로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네. 비대면이 바뀌면서 사실 우리 디지털로 뭐 굉장히 많은 걸 소통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사실 그렇죠. 제가 한번 집에 하루 종일 있어봤는데 네. 밖에 한 발짝도 안 나가고 한 것 가만히 집에 있어도 의식주가 다 해결이 되고 맞아. 모든 걸 할 수가 있게 그건 너무 좋은 되잖아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느 순간 디지털에서 가상의 자아를 만들 거고 뭐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의 현실 삶과 융합이 되면서 네.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과 전혀 다른 삶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아까 뭐 그런 얘기 잠깐 나왔었는데 우주 쓰레기 이게 최근 들어서 굉장히 뉴스에도 자주 등장하는 것 같아요. 막 위에 떠다니는 거 네. 그리고 뭐 하나 중간에 뭐 날라올 수도 있다. 네. 지구 위로 뭐 실제로 그런 적이 있죠. 그렇죠. 근데 있었죠. 우주 쓰레기가 왜 많이 생겨나가? 이게 뭐 인공위성 자꾸 띄우죠. 계속 띄우니까? 인공위성을 띄운 다음에 네. 안 갖고 오니까. 이게 고장이 나면 네. 회수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네. 쓰레기들이 많이 네. 떠다니고 있어요. 지금 엄청 많이 네. 떠다니긴 네. 해요, 진짜.
위성이라는 게 에너지가 없어도 그냥 지구 중력으로 계속 돌기 때문에 돌거든요. 네, 그냥 서로 그럼 진짜 부딪힐 부딪힌 적이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로. 실제로 쓰레기하고 작동하는 위성하고 충돌을 한 적이 있어요. 어머. 네, 그래서 고장이 났어요. 이게. 그리고 이게 그렇습니다. 스피드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하죠. 네. 네. 보통 정지 위성이 네. 정지해 있는 게 아니라 지구와 같은 속도로 돌고 있는 거거든요. 아, 네. 근데 지구 둘레가 4만 킬로인데 이게 24시간에 한 번 돌잖아요. 그러면은 시간당 어마어마한 속도로 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궤도라고 이제 국제 우주정거장 정도 500km 정도거든요, 지상에서. 500km 정도에서는 지구를 1시간 반 정도에 한 바퀴를 돌아요. 그래서 우주 쓰레기 같은 게 가까이 다가오면은 그 국제 우주정거장에서 대피를 하기도 해요. 실제 대표. 궤도를 높이거나 그런 식으로 피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영화가 바로 예전에 그래비티. 지구 멸망의 시나리오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소행성이 이렇게 날아와서 지구와 충돌하면서 그냥 전멸하게 되는 맞아, 뭐 맞아. 이런 시나리오도 있잖아요. 그것도 인류 이제 엑스이벤트. 멸망 가능성이 가장 높은 확률이 소행성 충돌이라고. 아, 심지어 제일 또 높아요 그게. 그 중에서 가장 뭐 높은. 하고 싶은 거 그냥 다 하고 살래요. 제일 고통스러운 왜냐하면 실제로 정답이야 진짜. 진짜. 실제로 너무 무서워요. 공룡이 그렇게 멸종했거든요. 네. 네? 운석 충돌로 네. 공룡이 멸종했거든요. 아 그때 하나 날아왔어요 벌써? 네, 이미 맞아. 맞네. 근데 그때 충돌한 그 운석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10km 정도. 네. 지름 그렇게 10km 정도의 지름 운성이 떨어졌는데 공룡이 다 멸종했어요. 지금 10km면 한 네, 하죠. 마포구 한 네네네. 반 정도 사이즈 정도 되는 거네. 그 정도 충돌하면은 그냥 여의도 사이즈 여의도보다 크겠다. 그러면 얼마나 지구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이나 아예? 그 흔적이 지금도 남아 남아 있어요. 있어요. 그때 예. 파인 흔적이 거기가. 멕시코 쪽에 네. 있거든요. 아 진짜요? 근데 그거 그러니까 거기에 맞아 죽는 게 아니고요. 네네네. 걔가 떨어지면서 그 환경이 바뀌는 충격파가 거죠. 전달이 막 되고 폭발, 화산 폭발도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막 지진이 이런. 일어나고 거기 나왔던 그 가스들이 상층에 올라가서 계속해서 햇빛을 가리고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거죠. 이제 충돌하는 순간 공룡이 쫙 멸종한 게 아니고요. 네. 그때부터 이제 환경이 바뀌기 시작해서 환경이 바뀌기 시작해서 멸종하게 공룡들이 된 지금 거예요? 적응을 못하면서 그게 10만 년 동안에 걸쳐서 멸종을 해요. 사실은 아, 공룡들은 10만 명. 자신들이 10만 멸종하는지 명. 몰랐을 네, 거예요. 네, 그냥 서서히 줄어든 거죠. 아 서서히 그냥 줄어든 거.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공룡들이 이렇게 멸종이 됐다고 하잖아요. 네. 그럼 인간도 서서히 멸종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실제로 2013년인가에 러시아 어느 도시에 네. 그 공중에서 운석이 폭발했어요. 공중에서요? 네. 그 운석이 땅까지 떨어지기도 하지만 네. 이제 온도가 아. 마탈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니까 공중에서 폭발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조각들이 타- 파편들이 네, 파편들도 그렇지만 그때 네. 진동이 워낙 커져가지고 창문 다 깨지고 그 어머머머. 이제 건물 무너지고 하면서 그때 피해 몇 명이 또 다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운석 조각들 모아서 소치 올림픽 때 메달 그렇죠. 받았잖아요. 어머. 그게 그거구나. 그 자연재해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 보니까 네. 진짜 좀 끔찍하고 눈앞이 캄캄한 것 같긴 한데 네네. 또 계속 연구들을 하고 계시니까. 네. 그러니까요. 결국은 과학 기술이 네. 해결할 거라고 네, 결국 답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깨 너무 올라가신 것 같은데. 제가 하는 건 아니고요. 많은 과학자들이 지금 숨어서 열심히 연구하고 있어요. 숨어서요. 사람들이 봐주질 않으니까. 과학자분들에게 좀 이렇게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받을 만하네요. 앞으로 좀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네. 저희도 뭐 이런 계기를 통해서 조금 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 지속 가능한 삶 내지는 자연을 좀 더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생활 속에서 좀 녹여내는 그런 그 생활 습관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미래 예측을 해봤자 네. 틀리는데. 그렇죠. 미래 예측 해봤자 소용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미래를 계속 예측을 해야 되느냐? 그 답은 미래를 예측하면서 다양한 문제들을 생각을 해봐야 네. 그게 우리 현재를 바꿔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를 더 풍요롭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미래 예측을 한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사실 이 말이 굉장히 마음에 남아요. 그리고 사실 지금 가장 중요한 미래 예측은 기후 변화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네. 이미 되어 있거든요 예측은. 네. 이대로 되면은 큰일 나요 진짜로. 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게 만드는 큰일 거죠. 나죠. 네. 네. 그래서 최근에 과학자들 역할은
예전에 과학자가 이렇게 일어날 거다라고 그걸 만들어 갔다면 네. 지금은 이렇게 일어날 거니까 자기네들이 틀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반대로 연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반대로 네. 연구를 하고 있다. 네. 사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네, 중요한 역할을. 네, 굉장히 중요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중요한 역할 하고 있어 지금 슬기 씨가 큰일 하는 거야 진짜. 네. 너무 좋으신 말씀이었어요. 우리 사장님이에요. 네, 네.